안녕하세요. 오늘 3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자,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은 디센트럴랜드, 티커는 MANA, 마나라고 하죠. 이 마나 코인에 대해서 체크를 합니다.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디센트럴랜드는 샌드박스, 지난주에 체크해드렸던 엑시, 그 다음에 샌드박스와 함께 이전 2021년도에 강한 상승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와 NFT, 그리고 여기 부동산 이슈를 이끌었던 샌드박스와 함께 이끌었던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이전 차트를 보면 앞에 엑시와 샌드박스와 함께 메타버스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나왔습니다. 물론 NFT 카테고리 포함입니다. 그래서 21년도 샌드박스하고는 약간 틀리게 21년도 상반기에 파동이 나오고 21년도 하반기에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움직임이 나오고 난 뒤에 이평선이 위쪽으로 따라 붙었죠. 위쪽으로 따라 붙었어요. 이거는 굉장히 움직임, 여기서 물량을 받아주는 움직임들이 있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위쪽으로 이평선들이 많이 위로 붙었습니다. 위로 붙고 조정이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급락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왔고요. 이 움직임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부분들이 여기 파동과 여기 파동에서 구간 끝값을 지지하고 이후에 매물대를 확인했는지를 보거든요. 여기도 구간 끝 1760원과 여기를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왔고 추가 하락이 나왔고 이후에 반등 나오면서 여기 매물대 확인이 안 됐어요. 차트적으로는 구간적으로 깨고 올라가고 하는 구간 움직임을 보면 여기는 두 번을 한 것 같고 여기는 한 번만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여기는 저항, 여기는 돌파를 볼 수 있죠. 근데 1760원 이후에 여기를 한번 매물대를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면 돼요. 매물대 고점 이후에 매물대 확인하는 거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저희들이 이거는 심화 과정에서 가끔 얘기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시소라고 하면은 이렇게 지지 중간에 균형점이 있죠. 균형점이 있어야지 시소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습니다. 큰 폭에. 자, 이 패턴이 보면은 시소 같은 이 움직임이 나오는 이 지지대 같은 거 중간에 요 움직임이 차트적으로는 저희들이 매물대 확인하는 움직임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상승 추세가 나오고 하는 부분들이 정해지는 구간인 거예요. 그 구간 움직임이 나와야지 그 지지대를 바탕으로 다음에 디딤을 치고 위로 점프할 수 있어요. 그런 구간의 움직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나온 차트는 예상치보다 높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보다 낮아지면 혹은 그게 아직 안 나왔으면 그 길을 만드는 과정,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매물대 확인 공략 과정이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여부도 봐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구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간 끝 공략 이후에 매물대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주봉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봉 차트 관점에서 먼저 체크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도 확인받지 못하고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는 최대치의 저항이라고 보는 겁니다. 최대치의 저항으로 보는 거고 이후 조정이 나오면서 구간 이탈까지 내려와 버렸고요. 이 21년도 1파동 구간에 388원 여기에 구간 끝에 왔죠. 오고는 매물대 확인이 중요가 846원은 됐는데 위에 1080원에 대해서는 매물대 확인이 안 됐어요. 1080원에 대해서 매물대 확인이 안 되고 다시 내려오고 난 뒤에 작년 하반기 9월 10월 저점 이후에 52평 위로 올라가고 52평 지지받고 다시 올 초부터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추세 전환의 움직임을 만들었고
지금 현재 구간의 움직임에서는 상승 추세를 강한 추세로 올라가기 위한 그 움직임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본 거예요. 낙폭이 컸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1년도 고점의 기준에서는 뭐 엑시나 샌드박스나 디센트럴랜드 모두 낙폭이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구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시간이 걸릴 거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오면 그냥 막 냅다 이렇게 달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만 보고 접근하면 매번 희망회로 돌린다. 그래서 현재 가능한 구간부터 차근차근 확보해 가는지 그 과정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는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관찰하는 거예요. 거래량이 안 터지면 시장의 상승률을 그냥 따라가는 정도의 움직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388원에 대해서 음봉의 지지를 받았죠. 지금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고요. 여기 21년도 하단 변곡에 대해서는 지지를 받지 않고 그냥 밀어 올렸어요. 근데 여기 구간 끝은 지지를 받았죠. 확정적 양봉 두 개가 나왔으니까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로 봅니다. 이 움직임이 나오고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50평 위로 올라갔고요. 50평 지지도 받고 재차 추세 상승을 만드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현재 202평에 대한 돌파까지 나왔어요. 지난주 움직임에서 202평에 대한 돌파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런 움직임, 이런 차트의 패턴과 움직임들을 계속 짚어드리는 이유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렇게 못 간 종목도 있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얘가 어떤 구간을 확보해 가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는 자, 여기 구간 끝에서의 반등이니까 상단 변곡이라고 할 수 있는 값에 대한 공략이 나올 수 있겠죠. 상단 변곡은 여기 아직 안 나왔어요. 앞에서는. 그래서 여기 중요가 위로 회복하고 지지받으면 여기 21년도 이파동 구간의 구간 끝으로의 공략 여부도 같이 보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 구간에 대한 공략이니까 여기 구간의 공략이 여기 1760원 21년도 이파동 구간에 대한 구간 끝 공략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이 움직임의 과정에서 여기 중요가 1번과 2번에 대한 공략 여부도 같이 열어두고 보는데 여기 반등 구간에서 나온 움직임입니다. 여기에 보면 꼬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종가도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는 돌파 개연성을 볼 수 있습니다. 돌파 가능성을 1순위로 보고 살핍니다. 근데 저항이 잡힐 수도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되면 현재 움직임에서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되돌림 폭을 먼저 보고 여기를 돌파한 시점부터는 여기 202평에 대한 공략과 202평 위로의 되돌림 상승 추계 공략이니까 자, 여기 1805원에 대한 공략 여부를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1805원에 대해서 공략이 꼬리가 하나 나와 있죠. 양봉 꼬리가 하나 나와 있어요. 여기하고 겹치는데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저항이 잡힐 개연성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앞에 21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파동의 고점대하고 겹치는구나. 그럼 아까 앞에서 구간 끝에서의 공략은 여기 고점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과정이거든요. 이후에 지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자, 그렇게 보면 대략 여기 구간 1800원대, 1700원대와 1800원대가 저항으로서 작용을 하겠네. 여기 위로 올라가는 시점부터는 오버슈팅의 관점으로 보면 되겠네. 오버슈팅의 관점이니까 뭐예요? 위로 따라갈 때마다 만약에 위로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이때부터는 대응을 하면서 따라가시라는 거예요. 희망회로를 막 돌리지 마시고 왜냐면 다시 지지 테스트를 할 거라 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을 확인하고 나면 자, 여기서의 지지를 받든지 최소 여기서의 지지를 받든지 여기서의 지지라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202평에 대한 지지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52평을 202평으로 끌어올리는 골든 크로스를 만드는 작업들이 지금 디센트럴랜드 주봉 차트에서도 일어날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주봉 차트에서
몇 개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차트 움직임이 몇 개 정도 나온 뒤에 여기에 대한 테스트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오버슈팅이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부터는 대응을 염두에 두라. 여기까지 갈지 2455원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으면 급락이 나왔던 구간이거든요. 여기는 돌파로 그냥 가버려야 돼요. 근데 여기에 지지 테스트를 안 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전개되면은 여기로는 거의 높은 확률로 온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서의 구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후 움직임에서 여기를 돌파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은 여기 구간에 대한 공략보다는 이렇게 1700원과 1800원 돌파하는 움직임 2000원에 대한 공략이 나왔을 경우에는 대응을 하시라. 대응을 염두에 두고 따라가시라. 얼마를 가든지 간에. 왜냐하면 이후에 지지 테스트는 내가 판 자리보다는 대응한 자리보다는 내려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매도를 못하는 이유는 그냥 계속 갈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가려고 하면 밟아야 돼요. 탄탄한 자리를 확보해야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보시고 여기에서 그 부분을 잘 못하는 게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투자 자금에 대한 회복 부분을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으면 그런 부분들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현재는 주봉에서 보면 여기 구간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고 지지받는지를 보시고요. 이 두 값에서의 지지 확보는 구간 끝으로의 공략 여부를 보는 겁니다. 구간 끝으로의 공략 여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위로 회복하고 두 값 중에 하나는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전제를 염두에 두고 보시라. 그 과정에서 2455원을 공략할 수 있는데 여기가 첫 번째 저항이 되면 이후에도 여기서 여러 번 걸린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여기 안 걸리고 내려오는 모습이 좀 더 낫다. 좀 더 낫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현재 움직임, 주봉에서의 움직임은 그렇고요. 이 전체 움직임이 결국에는 이후에 여기에 대한 공략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값에 대한 공략, 중요값에 대한 매물대 확인이 나와줘야지만 이후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 프로세스 상으로 염두에 두면 이런 거예요. 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서 이런 모습을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 게 가장 기본 프로세스 같은 거예요. 파동이란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명확한 지지를 밟고 가는 과정. 그래서 이후에 여기 중요값 21년도 이 파동 공략, 중요값 공략 이후에 지지를 받는 자리는 2455원이 돼야 되거든요. 2455원에서 강한 지지를 유지하는 모습이 나와주려고 하면 사실 위로 그냥 강하게 밀어 올려버려야 되는데 아직은 여기에 대한 우리 엑시나 샌드박스나 디센트랜드 모드에서 이 부분에 대한 트렌드를 끌고 갈 만한 아직 모멘텀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시장의 지금 상승 추세에 맞춰서 가는 그 정도의 움직임이거든요. 거래량도 앞에 거래량을 압도하는 움직임이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염두에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걸려서 갈 거다. 물론 그러니까 올 하반기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하반기. 그러니까 이번 반등 이후에 조정 이후에는 긍정적으로 보고 접근을 해도 무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지금은 올라갔을 때는 대응을 하시면서 따라가시라. 그게 최대치는 여기가 되겠죠. 절반이 될 겁니다. 어쨌든 여기 구간은 강한 저항입니다. 3,000원대, 3,600원과 3,800원 자리는 강한 저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월봉에서도 주봉을 확보해야 돼요. 그러면 3월달이죠. 3월달에 여기까지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이 1,054원이거든요. 그럼 여기를 가려면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장은 이 부분은 조금 바로 염두에 두기는 쉽지 않다. 그런 모멘텀이 현재 나오는 게 아니니까 현재 구간에서 그러니까 배수 정도의 움직임은 염두에 두고 보시고 이후에도 여기에 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되는 최고치는 여기입니다. 2,16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2,100원에서 2,160원 정도가 이번 턴에서의 고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로 봅니다. 자, 거의 사실상 지금 제가 그 뒤에 더 갈 수 있죠. 더 가는 건 상관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가는 거는 갔다가 다시 내가 판자리 아래로 모으면 돼요. 그동안 내가 쉬면 되니까. 그렇게 접근하세요.
그게 속편합니다. 예, 그리고 일봉 차트에서 보면 역시 우리가 계속 알려드리는 게 22년도 5월에 대한 공략 과정들을 염두에 두고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앞에 22년도 저점을 갱신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22년도에 저점 부분도 갱신하지 않았어요. 22년도, 23년도 저점 반등 움직임에서 갱신하지 않고 그냥 강하게 밀어 올렸으니까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여기 22년도 5월의 구간에 대한 공략 여부를 좀 더 염두에 두고 보는 과정이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자, 여기가 제대로 없죠. 여기까지는 가고 나면은 저항이 잡힐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공략과 이후에 1070원 뭐 이런 하단 변곡의 지지 여부도 보셔야 되겠죠. 일봉 차트에서 보면 22년도 5월에 하단 변곡 1070원에 대해서 지지받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지금 차트는 여기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로 한 칸 내려온 겁니다. 여기를 올라와야 돼요. 이 하단 변곡 위로 올라오던 과정이 23년도 비트코인의 상반기 움직임이에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난 뒤에 눌려주고 난 뒤에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 디센트랜드 마나코인에서도 차트에서도 나올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위로 올라가야 돼요. 1070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1070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어제의 반등 종가가 올라갔습니다. 1070원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움직임은 23년도 반등 구간의 상단 변곡 고점이죠. 여기가 75원입니다. 여기도 올라갔어요. 여기까지는 뭐다? 되돌림 상승이에요. 되돌림 상승이 전개가 되었다. 그러면 이후부터 뭐가 나온다? 이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파동이 자 여기서부터 1파동 이후에 긴 조정의 과정으로 보고 이 파동에서 컷이 될지 이 파동하고 조정받고 다시 갈지 아니면 2파, 3파, 4파가 같이 갈지 이 부분 보는 거예요. 일단 되돌림 상승 구간을 넘어서고 나면은 이 파동의 전개니까 일단 위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좀 여유롭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래에서 음봉 종가가 돼서 다시 아래로 내려오면 872원과 800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872원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가 유지된 상태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1075원 위로 1070원 위에서의 움직임이 이번 주 초의 움직임이 지속되면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움직임을 볼 때 여기 추세 상승 이후에 단기평에 대한 테스트 이 과정으로도 열어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차트 디센트랜드 차트는 여기 1070원과 1075원 위로 재차 회복하는지 여부와 단기평, 5위평과 9위평에서의 지지 유지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살피시면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872원의 지지 여부를 좀 살피셔도 됩니다. 여기는 일종의 마지노선 같은 거예요. 여기 지지받으면 재차 위로 돌파합니다. 여기는 종가 확보됐고 지금 현재 음봉으로 단기 지지 테스트가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만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고 위쪽으로 중요값 여기 1번가 여기 위에 지지니까 지지를 받으면 1070원과 1880원 그리고 구간 끝인 2505원에 대한 공략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까 주봉에서는 제가 2160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4분의 1 자리죠. 4분의 1 자리입니다. 지금 8분의 1 자리에 대한 공략도 아직 다 안 됐으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서 확인되면 위로 대한 공략 여부를 보시라. 이게 이렇게 갈지 아니면 요렇게 갈지 이거는 현 시점엔 저도 확정적으로 언급드리기는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재 구간의 위로에 발산 움직임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보는 파동의 움직임을 보면요. 21년도의 파동의 움직임을 보면 1516원 위로 올라와야 되네. 여기 올라와서 지지를 받는 과정들이니까 이렇게 갔다가 파동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이 파동 여기 파동이 그러니까 반등 파동이 컸어요. 23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1파가 사이즈가 큽니다. 사이즈가 커요. 여기서 위로 올라가지 못해서 문제였지 위로 1075원 위로 올라오고 난 뒤에 1516원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면 이 파동이 형성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파동이 형성이 되면 우리가 기본 프로세스는 1파 2파 뒤에
조정, 그리고 3파, 4파인데 이게 1파의 긴 조정이면 2파, 3파, 4파가 같이 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체크하는 겁니다. 2파동은 1790원에서 2230원, 3파동은 2500원에서 2946원, 4파동은 3220원에서 3660원, 5파동이 3935원입니다. 여기를 가면 전체 하락 구간의 절반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열어두고는 볼 수 있는데 구간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때 파동의 반등 크기가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의 구간 움직임만을 보면 우선적으로 여기에 파동값을 먼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의 1짜리 공략과 이후의 지지 여부를 살피는 움직임이 동반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나왔다가 여기서 지지받고 가는 모습이 전개되는지 여부 살피시면 되고, 어쨌든 지금보다 한 턴 올렸다가 조정받고 갈 개연성을 열어두고 보자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센트랜드는 어쨌든 앞에 차트 오히려 샌드박스보다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23년도 상반기에 나왔던 파동 크기 자체는 의미 있는 구간의 움직임이 만들어냈어요. 이후에 반등 움직임이 앞에 이미 한번 여기 8분의 1자리도 확보하고 이런 움직임으로 이어지면서 이 파동이 나왔으면 모르는데 지금 현재 되돌림 상승만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으로 일단 하고는 조정을 받을지 3파, 4파를 이어가는 강한 모멘텀을 얻어서 가는지 여부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압도적인 거래량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래량의 출현 여부도 살피시면서 우리 오늘 체크했던 값들 움직임과 역학 관계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어쨌든 위쪽에 조금 물려 계신 분들도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물론 이게 이번 턴 3월 달에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알 수는 없어요. 일단 발동이 걸려있는 모습이니까 이 발동이 시동이 안 꺼지고 거래량을 동반해서 연료를 팍팍 채우면서 가는 모습들을 계속 추적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 움직임이 나오면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현재는 의미 있는 값들에서의 구간 움직임을 계속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추적하시면서 살피시길 바랍니다. 디센트럴랜드에서도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